안녕하세요. 저는 싱어송라이터 겸 케이팝 작곡가 언페어라고 합니다. 언페어라는 프로젝트는 아직까지도 모든 곡이 다 제가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심지어 뭐 트랙 메이킹, 탑라이닝, 뭐 가사, 심지어 믹스, 마스터링 뭐 이런 엔지니어들이 하는 작업까지도 제가 다 해요. 그것들도 좀 저만의 느낌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까지가 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프로젝트라서 저는 노래가 하고 싶었고, 그리고 실제로 제가 20대 때 그 이제 보컬 그룹 활동을 했었어요. 한 6년 정도 이제 중국이랑 대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,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싱어송라이터를 하고 싶다 라고 이제 나의 목표가 옮겨가면서, 그러면서 작곡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때까지도 작곡가라는 거는 아니었고 그냥 내 음악을 내가 만드는 아티스트까지만이었는데,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예상치 못하게 다른 곳에서 곡 좀 써달라는 사람도 생겼고, 이제 콜라보를 하자는 사람도 생겼고,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곡을 주는 작곡도 이제 처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. 좀 아실만한 분들이랑 작업을 한 거는 Fly to the Sky 앨범에 Into You라는 곡이 있어요. 그거가 사실은 제가 팔려고 만든 첫 곡이에요. 좀 운이 좋게도 처음 만든 곡이 팔렸어요. 그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건데, 그게 팔렸고, 그러고 나서 그 인연을 통해서 이제 환희 형님이랑, 그 환희 형님이 나가게 된 음악 예능이 있는데, 그 엠넷에 더 콜이라는 예능이 있었어요. 거기에 이제 제가 프로듀서로 참여를 하게 돼서 저도 방송에 잠깐 나오고 이제 작업하는 과정도 좀 나오고 하면서 그 곡도 같이 작업을 하게 되고, 그 인연으로 인해서. 근데 그 곡이 환희 형님 혼자 한 게 아니고 그 블락비라는 그룹에 태일 씨랑 같이 작업을 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또 태일 씨랑도 같이 작업을 하는 계기가 됐고, 리드라는 게 와요, 기획사에서. 그거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곡을 원한다,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거의 전 세계에 있는 작곡가들한테 그걸 쫙 뿌려요.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도 있고 그걸 못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,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 중에서 이 음악은 내가 좀 자신 있어,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겠죠. 그러면은 이제 뭐 수백 곡이 모일 수도 있고, 그럼 그 곡들을 이제 에이전시들에서 모아서 그 기획사 A&R한테 다시 전달을 해요. 그러면 그 A&R이 회사 뭐 실무진들이랑 들어보고 결정을 해서 그 곡이 컨택이 되면 이제 내가 뽑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애초에 그 과정이 제일 어렵고, 녹음을 하겠죠. 그러면은 이제 가수를 그때 처음 만나서 제가 앨범 디렉팅을 하게 될 거예요. 이 노래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불러주셔야 된다, 그러면서 그 흔히 이렇게 어떤 예능 같은 데서 보면 작곡가가 디렉팅하는 그 과정이 이제 그 녹음 과정이고, 이제 녹음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코러스 녹음은 가수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문 코러스 세션이 와서 할 수도 있고, 그렇게 해서 코러스 녹음이 끝나면 그때 이제 보컬 튠을 하지. 보컬이 음정이 조금 불안하거나 뭐 박자가 아주 미세하게 나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, 음정이랑 박자를 조금 더 규격화되게 맞춰준다,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, 그 다음에 믹싱. 믹싱은 조금 더 뭐랄까 상품화 되게끔
소리들을 정리한다. 그걸 정리를 해서 이제 진짜로 사람들이 듣는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주는 거. 그 다음에 마스터링. 마스터링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음압을 쫙 키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스터링이 되기 전에는 볼륨이 되게 작아요. 그래서 엄청 키워도 막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마스터링이 되면 이제 진짜로 멜론이나 막 유튜브 같은 데서 듣는 그 정도의 빵빵한 음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마스터링을 거치고 그러면 작곡가가 할 일은 끝나는 거죠. 그러니까 믹싱 마스터링도 작곡가가 의견 제시를 계속 해야 돼요. 나는 이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믹스해 주세요. 이런 식으로 마스터링 해 주세요. 그것까지 다 잡고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즘에 케이팝이 되게 특이한 사운드를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팀도 되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어디서 많이 들어본 좋은 노래 같은 경우는 좋아도 팔리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어디서 안 들어본 사운드가 나와야 되고 어디서 안 들어본 느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하는 게 디깅이라고 하는데 좀 많이 들어보는 거예요. 좀 특이한 음악도 많이 들어보고 사람들이 모르는 아티스트들도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영감을 많이 얻으려고 하고 그거를 우리가 만드는 음악에 뭐 차용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사운드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요런 아이디어가 괜찮다 그런 거를 조금 영감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평소에 많이 들어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팀이 TNT라는 그룹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대소년단 이라는 그룹이고 그 팀이 대회 프로그램 출신 그룹으로 알고 있어요.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워너원 같은 뭐 그런 팀인데 단발성이 아니고 계속 가는 팀이에요. 그래서 그 팀한테 타이틀곡으로 가게 됐고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됐어요. 중국에서 야오니관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찾아보니까 내가 모르는 리메이크 버전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좀 들어봤는데 예전 소녀시대 멤버셨던 그 제시카님이 그 대회 프로그램에 중국 대회 프로그램 나왔더라고. 그래서 거기서 그걸 부르고 계셨는데 그 프로그램도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그때 무렵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슈가 됐어요. 왜냐면은 제시카님이 중국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다라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한국에서도 알려졌고 그게 오히려 원곡이 나왔을 때보다 더 한국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이런 일도 있구나. 그래서 저 되게 신기했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한 1년이 지났는데 또 한번 찾아본 거죠. 그 노래를 어떻게 되고 있나. 근데 리메이크 버전이 3개가 더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제시카님 거 말고 3개가 더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보니까 요번에는 그 FX 멤버셨던 그 엠버님이랑 뭐 다른 중국 아티스트들이랑 한 것도 있고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되게 유명하신 중국 가수분들이 또 한 노래들이 한 2개 정도 더 있고 그래서 총 3개가 또 리메이크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것까지 하면 총 4번이 리메이크가 된 거고 저도 당연히 그런 적이 없고 보통 어떤 노래가 리메이크가 4번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. 우리나라에서도.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노래가 잘 됐나 봐요, 그게. 근데 그게 그쪽에서 먼저 찾아서 나한테 알려줬어야 되는데 제가 찾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. 왜 나한테는 사실은 원래는 저한테 허락을 받고 리메이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4번이 전부 다 그냥 무단으로 리메이크를 한 거예요. 중국에서.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그거를 받아내게 된 거죠. 케이팝을 하고 싶으시면은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외모가 어떤지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지 그거까지도 생각을 해서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되고 사실은 그곳은
그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또 그런 정도의 악바리가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고, 그게 아니고 그냥 뮤지션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최근에 어떤 제 레슨생한테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, 뮤지션이 뭐 저도 성공한 뮤지션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마치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는 거.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. 그 뭐 어디서 길을 가다가 만날 수도 있는 거고, 그냥 뭐 버스를 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지만, 음악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체계적인 방법이란 게 없고, 요즘에는 뭐 SNS를 이용해서 내가 잘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어떤 대회 프로그램을 나가서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고, 뭐 버스킹을 할 수도 있는 거고, 뭐 사운드 클라우드, 뭐 유튜브 이런 데다 올릴 수도 있는 거고, 뭐 아니면은 내가 노래를 잘해서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고, 뭐 작곡을 할 수도 있는 거고, 너무 길이 많고 그 어떤 길이 맞다라는 것 자체가 없고, 그냥 그거조차도 내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걸로, 아니면은 어떤 회사의 오디션을 봐서 들어가든지. 근데 그것도 요즘에는 사실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K-팝과 K-팝이 아닌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뭔가 뭐 힙합이나 R&B나 이렇게 약간은 장르 음악을 하고 싶으면 회사들이 엄청 큰 회사가 없어요, 우리나라에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들어가도 결국에는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.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주도적인 마인드를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. 그때그때 생각하는 게 당연히 다르지만 지금 당장은 K-팝을 좀 뚫어보고 싶어요. 그쪽을 되게 한 획을 좀 그어보고 싶고, 굉장히 유명한 인지도를 가지고 싶어요. 그곳에서 작곡가로. 와, 내가 이런 사람이랑 작업을 해? 싶은 정도로 굉장히 두근대는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, 좀 내가 지금 타겟을 하는 작업물들은 조금 잘 될 수 있는 작업물들, 그런 것들을 많이 노리고 있고, 조금 그쪽에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야망을 조금 집어넣어 보겠다. 그거를 올해에는 조금 달려 나가 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새로운 동료들도 생겼고, 그들이랑 요번에 어떻게 작업을 해 나갈지 그런 것들이 좀 기대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는 딱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. 후회하지 말자. 후회하지 말자는 후회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, 더 중요한 건 후회할 만한 일을 안 만들겠다라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런 것 해볼 걸, 이런 후회. 그러니까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인 거죠. 그래서 음악을 되게 스스럼 없이 시작하게 된 것도 내가 이거를 나중에 하지 않았을 때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나중에 이걸 안 했을 때 후회할 것 같은 거는 꼭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, 지금도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, 되게 좋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